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죠. 강남차 여성병원 상과 전문의 박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차 여성병원 상과 전문의 한유정입니다. 교수님은 임신했을 때 뭐가 제일 걱정이 되셨나요? 저는 한 10년도 더 전의 일이긴 한데 아기가 뱃속에서 아픈 아기일까 봐 사실 걱정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모든 산모들의 걱정, 궁금증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아기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죠. 오늘은 아이의 기형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NIPT 검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NIPT 검사는 무엇일까요? NIPT는 엄마 혈액 내에 있는 아기 DNA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보통 태아 DNA 선별 검사라고도 하고 니프티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NIPT 검사는 우리 몸의 21번, 18번, 13번 그리고 성염색체를 확인해서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터너 증후군 같은 성염색체 이상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가장 흔한 염색체 질환이고요.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데 47개의 염색체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음으로써 정신지체, 정신기능장애, 성장장애 등을 일으키는 유전 질환이고요. 보통 빈도는 신생아 740명당 1명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런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은 산모 나이가 증가할수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음파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거든요. 한 50% 정도 얘기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초음파로만은 산전에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하나 더 존재를 해서 총 염색체 개수가 역시 47개인 거고, 따라서 정신지체나 입과 코가 작은 안면기형, 콩팥, 심장 등 주요 장기 기형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보통 신생아 8,000명당 1명의 빈도로 발생하고 여아에서 서너 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초음파상 기형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서 초음파로 대부분 진단이 되기는 합니다. 대부분 출생 후 10주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파타우 증후군은 13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추의 신경계 이상, 다지증, 합지증, 소두증, 심장기형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상을 보이는 이런 유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신 기간 중에 자연히 유산이 되지만 출산하더라도 50%가 생후 첫 달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진단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모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런 염색체 이상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정확도가 높아진 검사죠. 그럼 교수님은 어떤 산모한테 주로 NIPT 검사를 권유하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실 모든 산모한테 NIPT 검사, 모체혈청 선별 검사, 아니면 제일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양수 검사, 침습적 검사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용적인 게 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고령 산모한테 많이 권하긴 하고요. 실제로 고령 산모분들이 먼저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나이가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또 검사가 정확해서 만족도는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NIPT 검사를 받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보통 교과서에도 임신 9주에서 10주 이후부터 가능한 검사로 되어 있긴 한데요. 저는 실제로는 이 시기에 NIPT를 처방하지는 않고요. 임신 초기 정밀 초음파 결과 확인하는 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밀 초음파에서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NIPT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담을 다시 하고 이제 괜찮으면 그때 NIPT 처방을 그 시기에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신 초기 정밀 초음파는 목덜미 투명대 두께를 재는 거잖아요. 근데 산모분들이
그 목덜미 투명대 두께가 두껍다고 하면 NIPT 검사를 해달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교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가이드를 하시나요? 우선은 목덜미 투명대 두께가 3mm 이상 두꺼워진 경우에는 현재 가이드라인은 침습 검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권유되고 있잖아요. 못하겠다 그러면 사실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맞아요. 네. 그런 경우에 피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라도 일반적인 검사하지 말고 NIPT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설명은 드려요. 네. NIPT 검사의 장점은 다른 선별 검사에 비해 다운 증후군 검출률이 99%로 높고 양성 예측률도 높다는 그 점입니다. 통합 선별 검사의 경우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으로 나왔을 때 실제로 다운 증후군의 경우가 5%인 반면에 NIPT는 40세 산모의 경우 80에서 90% 이상이 다운 증후군으로 나올 만큼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를 통해 확진을 해야 합니다. NIPT 가장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시기, 이른 시기에 검사를 하고 또 결과가 열흘에서 14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12주에 검사를 하면 14주에 결과를 보는 거니까 네. 이제 이 사실 초기 때 이런 다운 증후군 선별 검사가 마무리된다는 장점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NIPT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NIPT 검사는 그냥 피 검사한 겁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실에서 그 안에 있는 태아 DNA를 분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양수검사, 육모막 검사 같은 경우는 긴 바늘을 산모 배에 찔러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굉장히 거부감도 있고 네. 막연하게 무섭고 애기 잘못될까 걱정도 하시긴 하는데요. 그래서 네. 그런 다운 증후군에 대한 선별 검사 중에서는 사실 정확도가 이제는 거의 양수 검사 수준으로 네.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꼭 염색체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NIPT 검사를 하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다른 선택 방법일 것 같아요. 네. NIPT는 다른 병원에서도 처방이 가능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차 여성병원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사실은 저희 병원에 처방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저희는 차바이오라는 그 연구소가 저희 소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실에서 주치의하고 통화를 하면서 임상정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제 결과를 판독을 할 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는 저희 자체 내 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네. 있어서 굉장히 의사소통이 잘 되고 네. 그런 것들이 환자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상이 있으면 또 저희한테 바로 전화가 네. 와서 사실 환자한테 보고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이 있어도 전혀 지체하지 않고 네. 바로바로 뭔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환자의 정보와 그런 거를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희 여성병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운 증후군 선별 검사인 NIPT 검사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임신 중독증 검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